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 파괴로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나포 최영두입니다. 비수도권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처럼 저도 지방 소멸, 인구 감소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 지방 경제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 정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테슬라 아시아 기가 팩토리 같은 글로벌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유치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정사상 세 번째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을 좌우할 선거제도에 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국가기관 중 최하위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데모크라시 전당이 아닌 비토크라시 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요컨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민들의 투표와 가장 동떨어진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1당에게 많은 표를 주었지만 2당에게도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수준의 투표를 했습니다.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 8%포인트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일부 정당끼리 야부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 반지를 낀 듯 폭주기관차처럼 국회의 협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승리하고서도 협치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동서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수기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 기둥을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이 180석 절대 반지가 사우론에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표심, 민심과 국회 의석의 극단적 괴리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핵심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수도권 득표율 12%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의석수는 1당 103석, 2당 17석, 무려 6배 격차를 내었습니다. 12%포인트의 격차가 무려 600%의 격차를 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소선거구제 대표국인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보십시오. 거의 비례합니다. 유럽은 우리 같은 수도권 집중이 없고 지역이 골고루 잘 삽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권역별로 선거 관리를 합니다.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 수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기네스북 최악 1위로 등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 집중 현상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이토록 극심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수도권은 가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위협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픽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 비수도권 소멸 예방, 국토 균형 발전, 국가 전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길 지하철을 타보시면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 질문에서 어느 수도권 의원님이 과밀학급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저는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우리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작 서울과 수도권의 삶은 어떻습니까? 국제에 비교해서 보듯이 서울은 저 조사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집값, 교통난, 생활비 등으로 서울의 출생률은 전국 최저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살 곳이 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선거구가 강이나 큰 하천, 산으로 경계가 지어져서 선거구별 생활 편의권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 가밀도시는 대형 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하철, 전철로 공통의 생활권에 속하는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더 작은 동네 현안에 매달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시의원, 구의원이 해야 될 일에 묶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세계적 지표를 보면 우리 수도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위기가 심화되는데 우리 정치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병을 고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제도 문제는 언필칭, 지역감정, 영호남 텃밭의 문제와 차원이 다릅니다. 당리당약이나 현역 의원들의 당락에 집착해서 오진을 하고 잘못된 수술을 하면은 우리 정치가 앓고 있는 중병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을 키우고 결국에는 나라를 절망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미국을 분열과 내전에서 구해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키워냈습니다. 그때 링컨은 말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가 절실합니다. 국민의 투표, 국민의 진정한 뜻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회를 위한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